자, 그럼 이제 우리 남은 29번, 30번 두 문제도 좀 해결하도록 합시다. 자, 29번 문제는 아까 모의고사에서 시작하면서 선생님이 얘기했는데, 기본적인 수에 대한 개념과 그 다음에 분류의 연습이 좀 되어 있으면은 그래도 좀 풀만합니다. 그런데 그런 연습이 안 돼 있으면 상당히 좀 어려울 수 있어. 우리 그 다음 페이지로 넘겨가지고 페이지를 좀 넘겨서 이제 풀이를 좀 진행하도록 할게요. 29번 문제. 자, 문제 조건이 뭐냐면은 이런 얘기야. 1, 2, 3, 4를 정의역으로 하는 함수가 있는데 공역이 어떻게 되냐면은 자, 1, 2, 3, 4, 5가 된대요. 이렇게. 자, 이런 함수를 갖다가 이제 우리가 F라고 이렇게 두게 된 거고. 자, F. 됐지, 그지? 자, 이때 F1 더하기 F의 2 더하기 자, F의 3 빼기 F의 4 이렇게 해서 이게 이제 3의 배수가 되겠다. 3으로 나눈 나머지가 0이 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지? 이런 함수의 개수를 갖다가 구해봐라. 뭐 해주는 게 좋아? 분류하면서 우리가 이제 풀이를 좀 해주는 게 좋아요. 분류를 하면서 하나씩 상황을 보면서 이제 계산을 하는 거야. 알겠지? 자, 무슨 소리냐면은 자, 일단은 3의 배수가 된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치역이 될 값들, 공역의 값들을 갖다가 분류를 해보면은 자, 3으로 나눈 이제 나머지들을 갖다 봤을 때 이것이 0이 되는 게 있고 1이 되는 게 있고 2가 되는 게 있지, 그지? 이런 수들로 분류를 하면은 자, 얘는 뭐밖에 없어? 3밖에 없어, 그지? 자, 얘는 뭐가 있어요? 1, 4가 있지, 그지? 얘는 뭐가 돼? 2하고 5가 있을 수 있겠지, 이렇게. 알겠습니까? 자,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뭘 봐야 되냐면은 F1, F2, F3 빼기 F4라고 했으니까 결국에는 뺀값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생각을 좀 해줘야겠지, 그지? 자, 그래서 첫 번째 상황 F의 4가 3이라고 얘기를 해봅시다. F의 4를 3이라고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다시 말하면 3으로 나눈 나머지가 0이 되는 것. 알겠지?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볼 수가 있냐면은 F의 1, 자, F의 2, F의 3을 갖다가 얘는 이제 함수 값이 될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얘네들을 3으로 나눈 나머지들을 갖다가 우리가 분류를 해보면 어떻게 돼? 얘들아, 얘네가 3의 배수니까 얘네도 어떻게 돼야 돼? 더해서 3의 배수가 돼야 돼. 더해서 3의 배수. 그럼 3으로 나눈 나머지가 죄다 0인 경우 있겠지. 다시 말하면은 그 나머지들만 배우라는 거야, 얘들아. 내가 나머지가 0, 0, 0 이렇게 되면 되겠지. 이해돼요? 그 다음 또 얼마가 있을 수 있어? 0, 1, 2 이런 경우 있을 수 있지, 그지? 또 어떤 경우 있어? 그렇지, 1, 1, 1이 있겠지, 이렇게, 그치? 또 어떤 경우 있어요? 2, 2, 2가 돼도 마찬가지. 3의 배수가 되겠지, 그치? 이런 경우 말고는 없죠. 자, 그럼 생각해봐. F4가 3이 되는 경우 이거 한 가지밖에 없지, 이렇게. 한 가지,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3으로 나눈 나머지가 0인 거 3 하나밖에 없었잖아, 그지? 그러니까 얘도 한 가지. 그래서 한 가지. 그래서 이렇게 나올 거고. 자, 3으로 나눈 나머지가 하나는 0이 되고, 하나는 1이 되고, 하나는 2가 되는 경우. 어떤 경우야? 3으로 나눈 나머지가 0이 되는 거는 3 한 가지밖에 없지, 그치? 3이 되는 것. 3으로 나눈 나머지가 1이 되는 거는 1 또는 4가 되면 되니까 두 가지가 나오겠죠. 3으로 나눈 나머지가 2가 되는 거는 2 또는 5가 되는 거니까 두 가지가 될 거야. 그런데 이렇게 끝나면 안 되고, 예를 들어서 얘들아 봐봐. 3하고 1하고 5하고 이렇게 골랐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F1, F2, F3 중에서 어떤 게 각각 이렇게 대응될 거야? 대응시켜줘야 되잖아, 그치? 뽑았는데 3으로 나눈 나머지가 다 다르니까 얘네들은 서로 다른 수가 되겠지, 그치? 그래서 어떻게 돼?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 3팩토리얼 이렇게 대응시키는 경우의 수를 곱해줘야겠지, 그치? 아니, 그렇잖아. 방금 이제 뭐 3, 1, 5 이렇게 봤을 때 3, 1, 5가 될 수도 있고 3, 5, 1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1, 5, 3이 될 수도 있고 등등 나열할 수 있잖아, 그치? 그래서 뽑은 다음에 나열하자. 그래서 경우의 수 계산하면 어떻게 돼요? 4, 6에 24 이렇게 나오게 되겠지, 그치? 자, 마찬가지 4로 나눈 나머지가 1인 수는 1, 4 두 개가 있어, 그치? 그래서 두 가지가 될 거고
이해됐습니까? 요렇게 해서 이제 몇 가지가 돼? 얘는 8가지가 되겠지, 이렇게. 이해됐어요? 아니, 그렇잖아. F1을 선택할 수 있는 방법도 2가지, 얘도 2가지, 얘도 2가지. 나열하진 않았는데, 여기서는, 그지? 얘도 마찬가지. 3으로 나눈 나머지가 2인수들이니까 전부 다 똑같아. 그래서 2인수들 2 또는 5가 되는 거지. 그래서 2가지 곱하기 2가지 곱하기 2가지. 8가지. 싹 다 더해버리면 얼마가 됩니까? 41가지가 되겠네. 어차피 F4를 선택하는 경우도 한 가지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필요한 내용 메모하시고 지우고서 여기다가 좀 다시 이어나갑니다. 자, 두 번째 경우 F4가 이번에는 뭐가 될 거냐면은 F4를 3으로 나눈 그 나머지가 이번에 2가 되는 수 한번 생각해 보자. 그럼 이런 경우의 수는 뭐가 있어? 2 또는 5라고 하는 2가지 경우의 수가 있겠지. 이렇게, 그치? 그러면 F1, F2, F3을 F1, F2, F3에서 얘네들이 3으로 나눈 나머지의 합이 얼마가 되어야 되냐면은 나머지 합이 2 또는 얼마가 될 수 있어? 5, 뭐 이런 값들이 돼야겠지, 그지? 맞아요? 무슨 소리냐면은 봐봐, 다시 한번 얘기를 할게. 예를 들어서 F4가 2였어, 이렇게. 3으로 나눈 나머지가 2란 얘기지. 그럼 F1, F2, F3을 갖다가 더해가지고 3으로 나눴더니 그 나머지도 2가 돼야 돼. 그래야지만 2 빼가지고 3의 배수가 될 거 아니야. 그래, 안 그래? 아니, 생각해봐. A 빼기 B 이렇게 되는데 얘 3으로 나눈 나머지가 2야. 얘도 3으로 나눈 나머지가 2야. 그럼 예를 들어서 3P 더하기 2 이렇게 됐고 얘는 3Q 더하기 2가 될 거 아니야. 그 둘을 빼버리게 되면 2는 사라지니까 3에 P-Q에서 3의 배수가 되겠다는 얘기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얘네들의 뭐가 될 거냐면은 이 나머지의 합이 뭐가 돼야 된다. 이 나머지 합이 2 또는 5가 되는 경우를 찾아라, 이런 얘기지. 2 또는 5가 되는 경우. 자, 그럼 어떻게 찾을 수 있냐면은 0, 2 이런 경우 있을 수 있지, 그지? 또 어떤 경우가 있어요? 0, 1, 1이 돼도 되지, 그지? 그 다음 또 어떤 경우 있어? 1, 2, 2가 되는 경우. 요거 말고는 없지, 그지? 그지? 자, 그럼 나머지가 0인 건 3들이니까, 그지? 3밖에 없는 거야. 0이 되는 건 얘들아, 나머지가 0인 거니까 3밖에 없는 거야, 그지? 3에 대응되겠다. 자, 그래서 한 가지가 될 거고, 3으로 나눈 나머지가 2가 되는 경우는 2 또는 5, 2가지가 있지. 그럼 얘를 어디다가 배치시킬 거냐? 경우의 수는 3가지가 되는 거니까 나열하는 경우 3가지. 그래서 6가지 경우의 수가 나오게 될 거고. 이해되지, 그지? 얘는 3으로 나눈 나머지 0인 거 한 가지. 자, 얘는 몇 가지? 2가지가 될 거고, 얘도 역시 2가지가 되겠죠. 3으로 나눈 나머지 1인 거는 1, 4, 2가지가 있잖아. 그 다음에 얘네들을 배치하는 방법을 누굴 3을 줄 거냐? 경우의 수가 3가지가 되겠죠. 그지? 그래서 12가지. 그 다음에 1, 2, 2가 되는 경우는 3으로 나눈 나머지가 1인 수 2가지, 2가 되는 수도 2가지, 2가 되는 수 2가지. 그 다음에 얘네들을 배열하는 방법이, 자, 3으로 나눈 나머지가 1인 거 누가 가져갈 거냐? 경우의 수 3가지가 되겠지. 그래서 24. 얘네들을 더하면 어떻게 돼요? 30, 42가 나오게 되겠네. 42. 자, 그런데 F4를 결정하는 방법 2가지에 대해서 42가지가 존재하는 거니까 따라서 2 곱하기 42. 그래서 84가지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야.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는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다시 한번. 자, 세 번째는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4로 나눈 나머지가 이번에 얼마가 되는 경우? 1이 되는 경우. 그러니까 이번에 뭐가 되겠어? 이번에는 뭐가 돼? 1 또는 4의 2가지 경우가 있겠지, 이렇게, 그치? 그러면 얘네들을 F1, F2, F3의 함수값들을 더해가지고 3으로 나눈 나머지가 얼마가 돼야 돼? 1이 돼야지 딱 빼가지고 3의 배수가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그 나머지의 합이라고 하는 게 1 또는 4가 되면 되겠죠, 여기서는. 1 또는 4, 이렇게. 그럼 여기가 0, 0, 1이 될 거고, 그치? 그치? 또 뭐가 있겠어? 4가 되는 경우는 0, 2, 2가 있겠지, 그치?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1, 1, 2가 있겠지. 그치? 자, 그럼 얘도 3이고 얘도 3 한 가지밖에 없으니까 1 곱하기 1 곱하기 3으로 나눈 나머지가 2인 거 2가지. 그 다음 배열하는 방법 3가지니까 6가지 똑같을 거고, 0, 2, 2인 경우 한 가지,
두 가지니까 또 배열하는 경우 세 가지. 똑같네 여기도 경우의 수가 그지? 그 다음에 한 가지 두 가지는 역시 3으로 나눈 나머지가 1인수 두 종류 3으로 나눈 나머지 2인 것 두 종류가 되는 거니까 2 곱하고 배열하는 경우는 누가 F1, F2, F3 중에서 누가 3으로 나눈 나머지가 2가 될 거냐 세 가지. 그래서 경우의 수는 똑같이 나오네요. 그래서 84가지. 그래서 아까 우리가 이제 처음 구했던 경우의 수가 41가지, 그다음 84가지 이렇게 해서 이제 될 거야. 아시겠죠? 이렇게 답을 내시면 되고 이제 마지막 30번 문제 보도록 합시다. 대망의 30번 문제. 자, 얘들아 일단은 어려운 문제인 거는 맞는데 그리고 이제 계산도 좀 복잡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단순하게 뭐 복잡하고 힘든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내가 접근을 해야지 이해할 수 있고 다음번에 뭔가 풀어갈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줘야겠지.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그리고 기본적으로 그래프에 대한 이해가 좀 있어야 돼요. 이런 문제들은 사실 출제가 굉장히 많이 됐던 형태의 문제이기 때문에 30번 문제는 굉장히 좀 평가원 문제를 많이 변형해서 냈다. 평가원 문제에서 어떤 그런 기본적인 원리를 좀 따서 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래프 개형에 대한 이해가 좀 있어야 돼. 그래프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이 그래프 그릴 줄도 모른다. 그러면 사실은 이 30분 문제 풀 수가 없는 거야. 그런 사람들은 지금 이 문제 듣는 것 자체가 사실은 별 의미는 없는 것 같고 그래프 그리는 연습을 좀 더 하세요. 미적분 2로 돌아가가지고 미적분 2에 이제 도함수 활용으로 돌아가서 그래프 어떻게 그리는지 또 여러 가지 함수가 주어져 있을 때 그래프 그리는 연습 그 기본 유형서들에 전부 다 다음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라 라는 문제가 기본 문제로 들어가 있으니까 펼쳐놓고서 연습을 좀 해야 돼요. 자 그리고 이제 기본적인 그래프에 이해가 있는 사람은 이제부터 그래프를 보면서 좀 해석해 나갈 수 있어야 되는 거니까 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같이 공부를 좀 해보도록 합시다. 자 함수 fx는 2의 x는 지수함수 곱하기 다항함수꼴로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양의 실수 t에 대해서 이거 다 지워버릴 뻔했네 그치? 양의 실수 t에 대해서 닫힌 구간 마이너스 t와 t 그러면 범위가 어떻게 되겠니 얘들아? 범위가 상상을 해봐. 여기 0이 있으면 여기가 t가 되고 마이너스 t가 돼서 이렇게 길이가 똑같다는 얘기야 그지? 이 범위 안에서 이런 얘기지. 이 범위 안에서 fx의 최대값을 mt 자 최대값을 라지 m의 t 이렇게 놨고 최소값을 스몰 mt 이렇게 놨지 그지? 이때 얘네들에 대한 조건을 줬다. 자 이거 구하라는 것도 사실은 힘든데 또 조건을 줬네. 자 읽어봅시다. 어쨌든 모든 양의 실수 t에 대해서 mt는 ft 이게 무슨 소리야? 이거에 대한 이해가 좀 돼야 되는데 mt는 ft 봐봐 여기가 y축이고 여기가 x축이야 이렇게 그치? 이 범위에서 보면은 자 마이너스 t부터 t까지의 범위를 잡았을 때 ft라는 함수값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최대값이. 그럼 얘보다 큰 값이 이 범위에 있으면 안 돼. 다 얘네보다 이렇게 작아야 돼.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치? 뭔 얘기인지 알겠어? 그러면은 이게 값이 이렇게 점점 커진다고 생각해도 계속해서 t에서의 함수값이 가장 커야 되니까 계속 증가하는 형태가 될 수밖에 없겠지.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x가 0보다 큰 범위에서 함수 fx는 어떻게 된다? 증가함수가 된다라는 거를 이해를 해야 돼. 증가함수가 되겠구나. 그렇잖아. t값이 x축을 따라서 이렇게 점점 커질 때 y값도 계속해서 어떻게 된다는 얘기야. 커져야지만 t라는 점에서 커지고 있는 이 t값 자체에서 최대가 되고 얘보다 높은 함수값이 이 범위에서 없어야 된다는 얘기잖아. 그렇지.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그래서 증가함수가 될 수밖에 없는 거야. x가 커지면은 그 커진 값보다 더 큰 y값이 없어야 되니까 얘가 최대값이 돼야 돼. 그러니까 y값도 커질 수밖에 없다. 증가함수가 되겠다라는 걸 첫 번째 이해를 좀 해야 돼. 아시겠죠? 그 다음에 양수 k에 대해서 닫힌 구간 k와 k 더하기 2 사이에 있는 임의의 실수 t에 대해서 스몰 mt는 최소값은 f의 마이너스 t.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제 또 우리가 그래프를 그리면서 해석을 해야 돼. 힘들죠. 사실은 뭐 이런 얘기야. 미리 얘기를 하자면은 여기 0이 있고 여기 t가 있고 여기 마이너스 t가 있어 이렇게 그지? 자 그런데 구간이 뭐 이렇게 보자. 여기가 k가 되고
k 더하기 2가 되는 이 범위 안에서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구간의 최소값이 바로 이놈한테 생긴다는 얘기지. 이놈한테. 요거 조금 이따 그래프 그리면서 이제 얘기를 합시다. 자 그렇게 계산하고 나면 스몰 mt라는 이 함수에 대해서 결국에 mt라는 식을 갖다 우리한테 찾아달라는 얘기야. 그래서 2의 t승 곱하기 mt의 1부터 5까지의 정적 분값이 3분의 7 빼기 8, 2가 된다. 이렇게 주어졌어요. 자 그럼 어차피 우리 그래프를 좀 그려야 되니까 fx 식부터 좀 정리해가지고 차근차근 보도록 할게요. 자 fx는 x제곱이 묶여 있으니까 공통인수로 있으니까 이렇게 이제 묶어냅시다. x제곱에 2의 x승 그 다음에 ax 더하기 b 그러면은 이런 걸 알 수 있겠지. f0도 0이 되고 그지. f의 마이너스 a분의 b도 0이 된다라고 하는 거 그지. 이런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거고. 자 미분을 합시다. f'x는 어떻게 되니? 2의 x는 그냥 내버려 두면은 속에 있는 함수 미분했을 때 3ax의 제곱 더하기 2bx 이렇게 되고 더하기 ax의 3승 더하기 bx의 제곱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겠지. 그러면 식이 이제 어떻게 나올 거냐면은 정리를 좀 해볼게요. 2의 x승으로 묶어냈을 때 어떻게 돼? ax 세제곱에 그지? ax 세제곱 3차는 얘밖에 없지 그지? 2차는 3a 더하기 b의 x제곱이지 그지? b의 x제곱. 자 1차항은 2bx 얘밖에 없겠네 이렇게 그지? 이게 이제 도함수의 식이 되는 거야. 그럼 여기서도 x가 공통항이니까 우리 x로 묶어냅시다. x 곱하기 2의 x승에 ax제곱 더하기 3a 더하기 b의 x 더하기 2b.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지 그지? 자 그럼 여기서도 알 수 있는 사실이 f'0은 뭐가 된다? 0이 된다. 자 그 다음에 어차피 얘는 값이 항상 플러스야. 그럼 결국에는 여기 보이는 2차 함수의 실근의 개수가 몇 개냐에 따라서 증감이 결정이 되겠지. 이해됐습니까? 그리고 여기 조건에 보면은 x가 무한대로 갈 때 2의 x승분의 x3승은 0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 0이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런 얘기야. 자, 리미트 x가 음의 무한대로 갈 때 fx라고 하는 게 있는데, 자 그럼 뭐가 돼? 음의 무한대로 가면은 2의 x승이 분모로 오면서 무한대로 갈 수 있는 거고 그지? 음의 무한대. 그럼 x를 갖다 이렇게 봐봐. 마이너스 t로 이렇게 치환해서 보면은 t는 무한대로 가는 모양으로 바꿀 수 있고, 그럼 ft는 뭐가 되겠어? ft라는 함수는 2의 t승분의 이렇게 바꿀 수 있지 그지? 그 다음에 마이너스 at의 3승 그 다음에 더하기 bt 제곱 이렇게 될 거야. 그래서 t가 무한대로 가면은 어차피 3차도 2의 t승 앞에서는 0으로 간다고 되어 있잖아 그지? 그래서 이 극한의 결과가 0이 되겠다는 얘기야. 0의 좌극한인지 우극한인지는 몰라. 자 그리고 얘들아 우리 또 찾아낸 사실이 여기 보면 f0은 0이라고 되어 있고, 자 f'0도 0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 그지? 맞니? 그럼 이거 뭐야? x축에 접하는 형태지. 맞아요. x축에 접하는 형태인데, 그럼 x축에 접하는 형태가 어떤 형태가 될 수 있냐면 이렇게 접할 수도 있을 거고 그지? 이렇게 접할 수도 있을 거 아니야. 맞아요? 그런데 x가 0보다 큰 범위에서 무슨 함수라고 그랬어? 그렇지, 증가함수. 그럼 뭐가 맞아? 이게 맞겠지 그치? 이해됐습니까? 이해됐어요?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또 하나 이제 알 수 있는 사실,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fx는 무한대로 갈 거고, 그렇기 때문에 a 값은 0보다 크다라는 걸 알 수 있겠지 그치? 그럼 얘들아 봐봐. x축에서 접하고 이게 증가만 하게 되면은 양수 범위에서 fx가 0이 되는 점이 있으면 돼 안 돼? 양수 범위에서는 fx가 0이 되는 점이 없어야 되겠지. 그런데 f의 마이너스 a분의 b가 0이래 그지? 그래서 이런 사실을 통해 가지고 알 수 있는 게 마이너스 a분의 b도 0보다 크다. 그런데 a 값이 양수니까 마이너스 b가 0보다 커야 돼. 그럼 b 값 뭐가 되겠어? 뭔 소리야? 0보다 크댄다. 작아야겠지 그죠? 왜냐면 이쪽 범위가 아니라 이쪽 범위에서 x축과 만나야 되니까. 그래서 0보다 작아. a 값 양수니까 b 값도 어떻게 되겠다? b도 0보다 크다라는 걸 알 수 있겠지 이렇게 그치? 그 다음에 얘들아 여기 보이는 이차 함수, 아까 우리 얘기를 했는데
F'이 0이 되는 거는 이미 0에서 0이라는 거 하나 찾았고 얘는 0이 될 수 없어. 자, 그래서 이 식의 실근에 따라서 ax제곱 더하기 3a 더하기 b에 x 더하기 2b. 자, 는 0의 실근에 따라서 극점의 개수가 좀 달라진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판별식을 조사를 해볼게요. 그럼 3a 더하기 b의 제곱 마이너스 4ab 그러면 8ab 이렇게 남게 되겠지. 전개를 하게 되면은 9a 제곱 더하기 6ab 더하기 b제곱 마이너스 8ab. 자, 이렇게 될 거고, 그럼 얘들아 내가 이거를 이렇게 바꿔줄게. 8a 제곱 더하기 a 제곱에 마이너스 2ab 더하기 b제곱으로 정리되니까, 자, 8a 제곱 그 다음에 뭐가 돼요? a 마이너스 b의 제곱. 참 더해줘야지, 그지? 자, 그런데 a와 b는 0이 아닌 상수, 0보다 크겠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겠죠. 이해됐어요?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질 수밖에 없잖아. 판별식이 0보다 크니까. 자, 그리고 또 하나 더 보는데, 얘들아 봐봐. 이것에 이제 두 실근을 찾았으니까 우리 알파 베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자, 이렇게 놓읍시다. 알파보다 베타가 크다. 자, 그리고 두 근의 합을 갖다가 구하게 되면 어떻게 돼? a분의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b 이렇게 나오겠지, 그치? a 값 양수, ab 양수. 그러니까 얘는 0보다 작을 거고, 알파 곱하기 베타는 a분의 2b 0보다 크지. 서로 다른 두 실근에 더해서 음수 곱해서 양수가 된다는 얘기는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지. 얘네가 0보다 어떻게 된다? 작은 실근이다. 2차 방정식의 실근이 0보다 작다라는 걸 알 수 있다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따라서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추론할 수 있는 f'x의 개형을 갖다 그려보면, 자, x축 여기가 알파 베타 0 이렇게 봤을 때, 자, f'x 그래프 부호를 갖다 조사하는 그래프는 이렇게 나오겠다. 이해됐습니까? 그럼 감소하다, 증가하다, 감소하다, 증가하는 형태로. 그럼 fx의 그래프 개형도 우리가 생각을 좀 해보자. 자, 여기 x축. 자, 이렇게 해서 여기 y축. 원점이 되는 건데, 자, 여기서는 접해가지고 올라가야 돼, 위로 이렇게, 그치? 자, 이렇게 해서 위로 올라가야 돼. 그리고 0과 베타 사이에서는 감소해야 돼. 그지? 그러니까 이렇게 거꾸로 이렇게 올라와야겠지. 접해서 위로 올라왔다가. 그지? 그리고 알파와 베타 사이에서 감소해야 돼. 그죠? 그런데 아까 또 뭐라고 그랬냐면 마이너스 a분의 b에서 0이 된다고 그랬으니까, 자, 이런 형태로 이렇게 그려줘야 되겠지. 요 점이 마이너스 a분의 b가 되는 거야. 그리고 여기까지가 알파, 여기가 바로 베타.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프가. y는 fx의 그래프. 이해됐습니까? 그렇잖아. 마이너스 a분의 b에서 x축과 만나야 되고, 그 다음에 아까 뭐라고 그랬어? 음의 무한대로 갈 때 fx는 0으로 가는 거니까 x축에 다가가는, x축을 점근선으로 하는 이런 형태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겠지. 자, 이해됐나요? 얘들아, 요거 다 필요한 내용 필기를 좀 해놨지? 공간이 부족해서 여기 좀 지우고서 다시 좀 봅니다. 여러분은 필기한 걸 보시고 선생님도 필기해 놓은 거를 갖다가 보면서 이어나가도록 할게요, 풀이를. 자, 그래프 개형은 이제 추론을 했고, 이제 우리가 뭘 결정해야 되냐면은, 아까 답원에서 mt라는 함수를 갖다가 구해달래잖아, 그지? 그래서 mt라는 함수를 갖다가 구해봅시다. mt라는 함수를 갖다가 구해보자. 얘들아 봐봐. t가 이 범위 어딘가에 있어. t가 이 범위에 이렇게 해서 여기 t가 있다라고 하면은 대칭 돼가지고 마이너스 t가 이런 식으로 있겠지, 이렇게, 그지? 그럼 이 범위 안에서 최소값, 제일 작은 값은 얼마야? 이 범위 안에서는 0이 되겠지, 0, 그지? 어디까지 0이 되겠어? 마이너스 a분의 b를 만날 때까지는 최소값은 어디가 얼마가 돼? 0으로 유지가 되는 거지? 아니, 생각해봐. 아유, 지워져 버렸네. 베타. 자, 이 점이 이렇게 여기가 마이너스 t라고 얘기를 해보자. 자, 대칭돼서 이렇게 해서 여기가 t라고 얘기를 해볼게. 그럼 이 구간 안에서의 최소값은 얼마야? 최소값 0이잖아, 0 이렇게, 그지? 이해되지? 그런데 얘가 조금 더 벗어나서 이쯤에 왔다고 생각해보자. 그러면 최소값은 x축 아래로 음의 값으로 지금 내려가니까 그래프를 따라가겠지. 그런데 이 점이 뭐냐면 이게 x가 마이너스 t가 될 때가 되겠지? 그럼 이 y 값은 얼마가 돼? 마이너스 f, 아이고 뭔 소리야, f의 마이너스 t가 되겠지, 그치? f의 마이너스 t, 이렇게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최소값이 마이너스 a분의 b에서 바뀐다는 거지. 자, 그래서 자, 구간을 나눠주면 0보다 크고 그 다음에 x가 뭐보다 작을 때 t가 a분의 b보다 작을 때는 0이라는 상수함수가 된다. 선생님 마이너스 a분의 b인데요? 아니, 여기가 마이너스 t면 대칭돼가지고 이렇게는 여기가 t가 되는데 얘네 둘이 똑같다고 그러면 t는 뭐가 되겠니? t는 a분의 b가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뭐가 되겠다? 0이 되겠다는 얘기야. 최소값 0이라는 값으로 유지가 되겠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t가 조금 더 앞으로 간다고 생각해 보는데, 자, 알파가 되는 순간까지는 그래프를 따라 내려오겠지. 그래서 a분의 b보다 크고, 뭐 등호가 들어가도 되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어디까지? 마이너스 알파까지가 되겠지. 얘들아, 마이너스 t가 알파가 됐으니까 t는 마이너스 알파가 돼야 돼. 자, 그때까지는 f의 마이너스 t가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지? 마이너스 t에서 함수값이 최소값이니까. 그리고 요 점을 지나가서 마이너스 t가 있지만 이렇게 왔어. 마이너스 t가. 그러면 이 점보다 작은 값이 없잖아. 그지? 그러니까 t가 마이너스 알파보다 크면, 즉 마이너스 t가 알파보다 작으면 이런 얘기야. 얘네들이 이렇게 동치인 얘기야. 그렇게 되면은 f의 알파라는 값이 최소값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프 개형을 그려놓고 이제 추론을 하는 거야. 그래서 이 과정이 매우 어렵습니다. 이 과정에 대한 이해가 이게 이제 굉장히 어려워. 자, 어쨌든 이해되시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MT라는 함수를 갖다 찾았는데, 그런데 여기 봐봐. 뭐라고 그랬냐면 K와 K 더하기 2 사이에서는 MT는 F의 마이너스 T가 된다. 다시 말하면 어느 순간을 말하는 거야? 이 순간을 말하는 건데, 그게 바로 뭐가 되겠다? 얘가 K라는 얘기고, 얘가 뭐란 얘기야? K 더하기 2란 얘기지, 이렇게. 이해됐어요? 그지? 그렇잖아. 오직 이 점에서만 F-T가 되겠다. 나머지는 0 또는 F알파니까. 그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우리가 이제 굳이 그래프를 그려본다면, 자, 0부터 A분의 B까지 이렇게 보고, A분의 B부터 마이너스 알파까지 이런 식으로 보면은, 처음에는 0이라는 값으로 이렇게 유지가 되다가, 이 점에서부터 감소하기 시작하는 거지, 이렇게. 그리고 이 값으로 이렇게 또 유지가 되는 거지, 이렇게 해서. 그지? 이 높이는 뭐가 될 거고, 이 높이는 얘네 F 알파가 될 거고, 이렇게. 그지? 이 주어진 그래프인데, 이 곡선이 뭐가 될 거냐면 얘가 바로 F의 마이너스 T가 되는 거야, 이렇게. 그치? 그 점이 K부터 K 더하기 2까지만 이렇게 유지가 된대잖아. 그러니까 A분의 B가 K가 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알파는 뭐가 돼? 마이너스 알파는 K 더하기 2가 돼야겠지, 이렇게. 그치? 이해되시죠? 자, 그랬을 때 이제 우리가 K 값도 찾아야 되고 AB 값도 좀 구해줘야 되는데, 어떤 사실을 알고 있냐면은 알파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뭐였어? F'X는 0의 근이었지, 그치? 그래서 F'의 뭐가? 알파가 0이 되겠다. 자, 다시 말하면 F'의 마이너스 K 마이너스 2라고 하는 게 0이 되겠다를 이용해서 풀자는 얘기지. 이걸 이용해서. 아시겠죠? 자, 아까 우리가 구한 F'X가 어떻게 생겼었냐면은, 여러분도 뭐 필기 해놨겠지만, X 곱하기 2의 X승. 그 다음에 여기에 뭐가 돼 있어? AX의 제곱 더하기 3A 더하기 B의 X. 3A 더하기 B의 X. 그 다음에 더하기 얼마니? 2B. 자, 이렇게 돼 있네. 그리고 얘들아 또 뭘 알 수 있냐면 A분의 B가 K래잖아. 그러니까 A로 좀 묶어내자. 자, A, X의 2의 X 이렇게 좀 묶어내게 되면은, 여기는 뭐가 돼? X 제곱이 남을 거고 더하기 A로 나누니까 3 더하기 A분의 B의 X, 그 다음에 더하기 2 곱하기 A분의 B. 이렇게 되겠지, 그지? 그러면 얘네가 뭐가 돼? 아이고. 자, 이렇게 돼야 되고, 그지? 얘가 뭐가 돼? 얘가 K가 되고, 얘도 K가 되는 거지. 맞아요? 그런데 어차피 여기다가 집어넣어서 0 되진 않잖아. 그러니까 이 식에다가 X는 마이너스 K 마이너스 2를 갖다 대입하면
0을 만족하겠다를 이용해서 K값 구하자는 거야. 자, 갖다 집어넣읍시다. 마이너스 K 마이너스 2의 제곱 더하기 3 더하기 K의 마이너스 K 마이너스 2 더하기 2K는 0. 자, 전개하면 여기 K제곱에 더하기 4K 더하기 4. 그다음에 얘네도 전개하자. 마이너스 K의 제곱 마이너스 3K 마이너스 2K니까 마이너스 5K 마이너스 6 더하기 2K는 0. K제곱 사라지고 4K 마이너스 5K는 마이너스 K 그 다음에 여기 플러스 K 이렇게 남을 거고 4 마이너스 6 마이너스 2는 0. 자, 따라서 K는 얼마가 된다? K는 2가 된다. 이렇게 해서 K값을 또 구했네요. 이해되시죠? K값은 2가 된다. 자, 그러면은 그럼 우리가 이제 MT라고 하는 함수를 갖다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얘들아 페이지 넘겨가지고 다시 한번 선생님이 정리를 좀 하도록 할게요. 여러분이 요 필기 그대로 이제 좀 이어간다고 보면 돼. 자, 따라서 MT라고 하는 함수는 이렇게 보면 되겠지. 0보다 크고 t가 자 a분의 b는 k였으니까 2보다 작을 때 이때는 0이 되는 거고 2보다 크고 t가 또 얼마보다 작을 때 k 더하기 2가 마이너스 알파니까 4보다 작을 때는 f의 마이너스 t. 자, f 마이너스 t도 우리가 함수를 좀 구해볼까? fx에다 갖다 집어넣으면 2의 마이너스 t승에 뭐가 되니? 이것도 a로 묶어내자 얘들아. a로 묶어내면 2의 마이너스 t 그 다음에 뭐가 돼? t 3승 마이너스 t의 3승 이렇게 나올 거고 마이너스 t 3승 그 다음에 뭐가 되니? 더하기 a분의 b 제곱했으니까 얘는 부호는 양수로 이렇게 나오겠지. 그리고 아까 또 우리 a분의 b 얼마나 그랬어? k니까 얘는 2가 되겠지. 다시 한번 식을 정리하면 a2의 마이너스 t승 그 다음에 마이너스 t3승 더하기 2t 제곱. 자, 이렇게 봐도 될 거야, 그지? 자, 그 다음에 t가 4보다 클 때는 뭐 등호는 아무데나 집어넣어주면 돼. 뭐 f의 알파가 된다고 그랬는데 알파 값이 마이너스 4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때는 f의 마이너스 4가 되겠다. 이것도 정리를 좀 합시다. f의 마이너스 4 그럼 2의 마이너스 4승 그럼 2의 4승 분의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얼마니? 마이너스 64a. a로 이제 묶어내면은 마이너스 64 그 다음에 더하기 2 곱하기 16 뭐 32가 되겠지 이렇게, 그치? 다시 2 4제곱분의 마이너스 32a 뭐 이런 값이 되겠네. 괜찮아요?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지?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러면은 이제 답원 조건을 이용해서 답원 조건이 뭐였냐면 계산이 아직 안 끝났어. 자, 인테그랄 1부터 5까지 2의 t승 곱하기 자, mt의 dt 이 값을 갖다 이제 계산을 좀 해달래. 징글징글합니다. 그런데 얘들아 1부터 2까지는 일단은 0이니까 계산할 필요가 없어져, 그지? 그래서 이제 구간별로 정적분을 해 나가는데 자, 2부터 4까지는 여기 보이는 함수에다 2의 t승을 곱하는 거야. 얘랑 같이 사라질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a의 마이너스 t3승 더하기 2t의 dt. 자, 이렇게 이제 놓을 수가 있을 거고. 맞습니까? 자, 이렇게 놓을 수가 있을 거고. 그 다음 두 번째, 더하기, 자, 인테그랄 4부터 5까지는. 4부터 5까지 얘 갖다 집어넣어주면 되잖아, 그대로, 그지? 그래서 2의 4승분의 마이너스 32a, 얘는 상수가 될 거고, 2의 t승에 dt 이렇게 나오겠다. 자, 다음 함수의 정적분이니까 요거는 바로 계산하면은 a의 마이너스 t3승, 이거 아니지. 마이너스 4분의 1의 t4승. 더하기 t제곱에 2부터 4까지 이렇게 나올 거고. 더하기 얘는 그냥 지수함수의 적분이니까 자 2분의 마이너스 32a라는 값은 그대로 두고 2의 t승에 4부터 5까지 이렇게 놓으면 되겠지, 그지? 또 계산합시다. 4 갖다 집어넣게 되면 마이너스 64 더하기 16에서 마이너스에 2 갖다 집어넣게 되면 16이니까 마이너스 4에 더하기 4 얘네들은 없어지겠네, 그지? 자, 얘네 계산하면 얼마야? 48, 그지? 마이너스 48. 그래서 마이너스 48a 이렇게 나오게 될 거고 자 5 갖다 집어넣게 되면은 마이너스 32a에
2의 4승분의 2의 5승이니까 2 이렇게 나오고 4 갖다 집어넣어 없어지면서 더하기 32a 이렇게 나오겠네. 자, 마저 정리하자. 어떻게 돼? 마이너스 32a2에다가 마이너스 16a가 되겠지. 맞습니까? 그래서 이 값이 얼마라고 되어 있는 거야? 얼마가 돼요? 잠깐만. 어디 계산 잘못한 게 없지, 그지? 아, 여기 2t 제곱인데 내가 왜 t라고 놨구나. 2t 제곱인데. 아이고. 미안합니다. 자, 3분의 2t의 3승이야, 여기가. 미안합니다. 이 뒤에 계산은 그대로 두고 앞에 계산만 좀 다시 합시다. 자, A에 아까 얼마였어? 마이너스 64 이렇게 나오지, 그지? 더하기 3분의 2 곱하기 64 이렇게 되겠지, 그지? 그럼 마이너스 3분의 얼마가 돼야 돼? 마이너스 3분의 64A 이렇게 나와야겠네, 그지? 그럼 얘는 얼마가 돼? 3분의 96A가 되는 거지. 맞나? 64. 미안합니다. 내 지금 마음이 급해가지고 계산을 잘못했네.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차근차근 보자. 마이너스 64에다가 여기다 집어넣게 되면은 4의 3승이 64지. 그럼 2를 갖다 곱했으니까 더하기 3분의 2 곱하기 64. 자, 이렇게 보는 거고, 그 다음 마이너스 2 계산 아니지, 그지? 2 갖다 집어넣게 되면은 여기가 마이너스 4. 여기다 집어넣게 되면 어떻게 돼? 더하기 3분의 16 이렇게 나오게 되겠네, 그지? 자, 그럼 얘네 계산하면은 3분의 얼마가 돼요? 마이너스 64에다가 플러스 4가 되고 마이너스 3분의 16. 그지? 그 얼마가 되니? 도와줘봐. 마이너스 3분의 플러스 4에다가 마이너스 3분의 16, 3분의 12니까 마이너스 3분의 4, 그지? 마이너스 3분의 4. 그럼 마이너스 3분의 68 이렇게 나오겠다, 그지? 아유, 참. 징글징글, 그지?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값이 얼마가 되도록 하는, 이 값이 3분의 7 마이너스 8,2가 되도록 하는 A 값을 갖다가 구해주면 돼요. 그래서 사실 이제 얘네만 보고서 얼른 구할 수 있지, 그지? A 값 얼마가 돼? A 값 4분의 1 나오겠지, 이렇게, 그지? A는 4분의 1. 그러면은 이제 뭘 구하래요? fk 더하기 1. 자, 그럼 fx 다시 한번 정리해보자. fx는 아까 2의 x승에 곱하기 a 값 대신에 4분의 1. 참, 4분의 1로 이렇게 묶어내 버리면은 어떻게 나와? x 3승에 더하기 2x제곱 이렇게 나온다고 했지, 그지? 2x제곱. 자, 그래서 k 값이 아까 2였으니까 f의 3을 갖다가 계산하면 f의 3은 2, 3승 곱하기 4분의 27 더하기 18. 아유, 끝까지 계산이 복잡하네. 4분의 얼마가 돼요? 30, 45. 그지? 이렇게 나오게 되겠지, 그지? 에휴, 징글징글. 자, 그래서 2의 k 더하기 1승은 그대로 두고 얘가 이제 pq가 되는 거니까 45 더하기 4 이렇게 해서 49라는 답을 얻으면 되겠죠. 아유, 마지막에 그냥 말이 꼬이네. 자, 어쨌든 지금 이렇게 해서 얘들아, 지금 복잡하긴 하지만 계산이 좀 복잡하긴 하지만 어쨌든 중요한 요소를 갖다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하면은 조건을 이해해서 증가함수라는 요소 찾아내는 거, 그지? 그리고 그 증가함수라는 요소를 통해 가지고 또 A, B의 이제 부호 찾았던 거. 그 다음에 K와 K 더하기 2 사이에서 MT라는 함수를 갖다가 정해줬을 때 MT 함수를 갖다가 구간별로 찾아내는 것. 그래서 K 값을 갖다 계산해서 구해내고, 그지? 그래프 개형을 통해. 그런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정적분을 통해서 미지수의 값을 갖다 계산하겠다. 아마 정답률이 좀 많이 안 좋지 않을까 싶어요. 자, 이렇게 보시고 우리 모의고사 해설을 다 마무리하도록 합시다. 수고 많았습니다.